노후 월 500만 필요할까? 노후 생활비 착각하는 이유. 요즘 유튜브나 재테크 콘텐츠를 보다 보면 이런 말 자주 듣죠. 노후엔 최소 월 500만 원은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도 빠듯한데 은퇴 후 매달 500만 원이라니. 그럼 나는 노후 준비 망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조금만 차분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막연히 두려워하는 노후 생활비에는 착각이 꽤 많이 섞여 있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 삶을 살아보면 생각보다 덜 들기도 하고 반대로 예상 못한 지출이 생기기도 하죠. 중요한 건 정답 금액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맞는 금액을 현실적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노후 월 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왜 과장되거나 오해되기 쉬운지,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노후 생활비를 바라보면 좋은지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1. 노후 생활비를 현재 소비 기준으로 계산하는 착각. 많은 사람들이 노후 생활비를 계산할 때 지금 쓰는 돈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월 350만 원을 쓰고 있다면 노후엔 의료비도 늘고 여행도 가야 하니까 500만 원은 필요하겠네. 이렇게 단순히 더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실제 은퇴 후 소비 구조는 크게 달라집니다. 출퇴근 비용 없음, 자녀 교육비 없음, 사회생활 유지비 감소, 옷 외식 회식 비용 감소, 주거대출 상환 종료. 이 항목들만 빠져도 생각보다 큰 금액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늘어나는 건 의료비, 취미비 정도죠. 결국 전체 소비는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1월 500 필요할 줄 알았는데 실제는 280, 50대 후반에 은퇴한 김 씨는 은퇴 전월 450만 원 정도를 썼습니다. 그래서 노후엔 최소 500만 원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은퇴 후 2년이 지나 보니 월 평균 280만 원 정도로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출퇴근, 회식, 자녀 지원이 사라졌고 옷과 외식비도 크게 줄었습니다. 대신 등산과 여행을 즐기지만 그 비용을 합쳐도 총액은 줄었죠. 김 씨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노후는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라 돈 쓸 일이 줄어드는 삶이더라. 2. 평균 노후라는 환상. 우리가 듣는 월 500 필요 같은 말은 대부분 평균값입니다. 그런데 평균은 함정이 있어요. 상위 소비자가 평균을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강남 아파트에 살고, 골프 치고, 해외여행 자주 가는 노후. 이 기준이면 당연히 500만 원 넘게 필요하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기준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평균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노후의 모습입니다. 소박한 일상 중심인가? 여행 중심인가? 취미 중심인가? 자녀 지원 중심인가? 이것에 따라 필요한 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례 이 돈보다 시간 여유가 더 중요했던 은퇴. 이 씨 부부는 은퇴 전월 500은 있어야 여유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일해야 하나 고민했죠. 그런데 은퇴 후 시골로 내려가 생활비가 크게 줄었습니다. 월 220만 원 정도로 충분했고 텃밭 가꾸고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고 소소한 여행 다니며 오히려 삶의 만족도는 훨씬 높아졌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월 500을 벌기 위해 10년 더 일할지 월 250으로 지금 행복하게 살지. 선택의 문제더라고요. 3. 가장 큰 착각 모든 기간이 같은 소비일 것이라는 생각. 노후 30년을 모두 같은 소비로 생각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실제로 노후는 3단계로 나뉩니다. 활동기 6070대 초반, 여행, 취미 많음 지출 비교적 높음, 안정기 70대 중반, 활동 감소 지출 감소, 의존기 80대 이후, 의료비 증가 특정 비용 증가, 즉 평생 월 500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시기별로 다르게 필요합니다. 초반 10년만 조금 더 쓰고 이후는 줄어드는 구조죠. 사례 3 초반엔 많이 쓰고 이후는 줄였다. 박 씨 부부는 은퇴 후 10년 동안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월 평균 400 정도 썼죠. 하지만 70대 중반 이후엔 활동이 줄어 월 230 정도로 안정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평균 월 500이 아니라 시기별 400, 250, 300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노후는 한 달 평균이 아니라 인생 전체 흐름으로 봐야 하더라. 그래서 정말 월 500 필요할까? 정답은 단순합니다. 누군가에겐 필요하고 누군가에겐 과합니다. 중요한 건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입니다. 노후 준비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월 500이 필요한가? 가 아니라 나는 어떤 노후를 살고 싶은가? 입니다. 도심에서 문화생활 중심, 소박한 지방생활, 여행 중심, 취미 중심. 이 질문에 답이 나오면 필요한 돈도 자연스럽게 계산됩니다. 노후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보는 방법. 현재 지출에서 줄어들 항목 먼저 빼보기. 꼭 하고 싶은 활동 비용만 더하기. 시기별로 나눠 계산하기. 평균 대신 내 삶 기준 세우기. 이렇게 하면 막연한 공포가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종종 숫자에 겁을 먹습니다. 월 500이라는 숫자 때문에 노후가 너무 멀고 너무 비싸고 너무 불안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노후는 소비가 많은 시기가 아니라 선택이 단순해지는 시기입니다. 사람 관계도 줄고 물건 욕심도 줄고 시간은 많아지고 삶의 속도는 느려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는 돈이 많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 많이 필요 없어진 시기였다. 물론 준비는 중요합니다. 연금, 저축, 자산 관리 모두 필요하죠. 하지만 숫자 하나에 압도될 필요는 없습니다. 월 500이 목표가 아니라 내 삶이 유지되는 금액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월 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계산해야 현실적인 노후 생활비가 나올까? 여기서부터는 감이 아니라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로 접근해 보는 게 좋습니다. 막연한 공포 대신 구조적으로 이해하면 노후 준비는 훨씬 단순해집니다. 1. 인간의 소비는 나이에 따라 자연 감소한다. 경제학과 행동과학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소비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를 소비 감소 곡선 컨섬프션 디클라인 위드 에이지라고 부릅니다. 여러 국가의 장기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죠. 대표적인 패턴은 이렇습니다. 3050대 소비 정점, 60대 완만한 감소, 70대 이후 빠른 감소, 80대 이후 필수 지출 중심. 이유는 단순합니다. 활동량 감소, 사회적 관계 축소, 욕구 단순화, 이동 감소, 물건 구매 욕구 감소. 특히 심리학에서는 이를 욕구 축소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극을 찾기보다 안정과 익숙함을 선호하게 되고 소비도 줄어듭니다. 즉, 우리는 노후를 돈 많이 드는 시기로 상상하지만 실제로는 지출 구조가 단순해지는 시기에 가깝습니다. 2. 의료비 공포는 과장되기 쉽다. 노후 생활비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는 게 의료비입니다. 나이 들면 병원비 때문에 월 500 필요하다. 이 말 정말 많이 듣죠.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건강보험이 있는 한국의 경우 노년 의료비는 지속적 고정비라기보다 사건형 지출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매달 100만 원씩 드는 구조가 아니라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지출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평소 월 1030만 원, 질병 발생 시 일시적 증가, 장기요양 시 별도 구조. 즉 노후 의료비는 생활비 전체를 끌어올리는 요소라기보다 리스크 관리 대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노후 의료비를 소득 문제가 아니라 보험과 자산 구조 문제로 봅니다. 준비 방식도 다릅니다. 현금으로 모두 대비, 보험 비상자금으로 분산. 이 차이를 이해하면 5월 500 필요하다는 계산이 얼마나 단순한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3. 노후 행복과 소비는 비례하지 않는다. 심리학 연구 중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의 만족도는 소득보다 시간 자율성과 더 강하게 연결된다는 겁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추가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행복 증가 효과가 거의 사라집니다. 이를 소득 마이너스 행복 한계 효용 감소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월 200, 300은 체감이 크지만 월 400, 500은 체감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반면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는 건강, 관계, 시간 자율성, 스트레스 감소, 거주 환경입니다. 그래서 은퇴 연구에서 반복되는 결론이 있습니다. 노후 만족도는 소비 수준보다 생활 통제감과 사회적 연결에 더 좌우된다. 이 말은 곧 월 500을 목표로 무리하게 일하는 것이 반드시 더 행복한 노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4. 장수 리스크는 금액보다 지속성 문제.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생각할 때 얼마가 필요할까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금융학에서는 더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얼마나 오래 지속 가능한가? 예를 들어 자산 5억 월 250 소비, 자산 2억 월 150 소비. 둘 중 어느 쪽이 더 안전할까요? 정답은 단순 금액이 아니라 지속 가능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지속 인출률 4% 룰입니다. 자산의 약 34%를 매년 인출하면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6억 자산 연 2,400만 원, 국민연금 월 120, 개인연금 월 80, 이 구조면 월 300 이상이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핵심은 월 500을 만들기보다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5. 진짜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불확실성. 사람들이 노후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얼마가 필요한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오래 살까봐, 병 걸릴까봐, 물가 오를까봐, 수입 끊길까봐. 이 불확실성이 월 500 필요하다 같은 단순 숫자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은 큰 금액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구조 설계로 해결됩니다. 연금 비율 높이기, 고정비 낮추기, 주거 안정 확보, 소비 유연성 확보. 이 네 가지만 해도 필요 금액 자체가 내려갑니다. 결국 노후 준비의 핵심은 이것이다. 노후는 많이 벌어야 하는 게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설계하는 게임입니다. 월 500이 목표가 되면 끝없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기준을 바꾸면 생각보다 현실적입니다. 노후 준비의 진짜 질문은 이 세 가지입니다. 나는 어디서 살 것인가? 어떤 생활을 할 것인가? 고정비는 얼마인가? 이 세 가지가 정해지면 필요한 금액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노후는 얼마 있어야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과학적 데이터가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적은 돈으로도 잘 살아갑니다. 단, 지속 가능하게 설계된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다음 흐름으로 이어가면 좋을 주제는 아마 이것일 겁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지금 30만 4,050대는 노후 준비를 어떤 순서로 해야 할까? 이 이야기를 이어가면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연결됩니다.